지난주에 취재요정님과 변호사님 이렇게 케미 보여주셨는데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만나게 되셨어요. 방문용이 된 것 같아요. 네, 된 거죠. 근데 원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를 적극 추천했던 게 우리 장민철 기자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 차례 뭐 지난번 총선 취재할 때도 그렇죠. 뵀죠. 예,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봤는데 되게 이게 세더라고요. 이게 세서 여기 나오면 잘하겠는데 네. 누구한테 지지 않겠는데 네. 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일부 녹화하는 걸 좀 봤는데 두 분이서 약간 좀 불꽃 튀는 경쟁을 서로 얘기를 하겠다는 캐릭터들이 네, 좋습니다. 뭐 우리 강원 기자에게는 열띤 토론을 해서 현장의 얘기들 시청자에게 직접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요즘 뭐 채소, 과일 물가가 확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청 길었던 그 역대급 장마 때문인 거죠.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 최장기간의 장마는 시설 하우스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생산이 됐다 하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네. 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은 수요는 계속 있고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쌈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야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소비는 많은데 공급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뭐 쌈채소 같은 경우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우리가 선뜻 못 사게 되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복숭아를 아는 분이 농사를 지어서 네. 거기에 좀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사지 마. 지금 맛이 없어. 맞아요. 저 그 네. 복숭아 농가 원주 치악산 복숭아 하시는 분 찾아가 봤었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당도가 떨어지고 네. 물러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사도 맛이 없어서 원래는 4.5kg에 한 16,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 받으면 잘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수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뭐 복숭아 키우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과일을 키울 수도 없는 네. 거고 네.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또 태풍이 또 이제 하나 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 결국 항상 추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석에 일반 제수용품.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추석을 어떻게 계시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푸냐 안 푸냐가 이제 추석하고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추석하고 설날에 여론조사한 것이 굉장히 향후 선거에 크게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명절 진행을 하는 민심. 거예요. 예, 명절 민심.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기사를 봤는데 여당에서 네. 추석을 미루자. 추석을 미래. 미룰 수 있나요? 이게 미룰 수 있나요? 추석 때 코로나가 확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추석을 미루자라는 얘기까지. 혹은 추석 때 다른 지자체로 옮겨 다닐 수 없게 그걸 금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이제 보면 어공과 늘공의 싸움이에요. 어공이 이제 어쩌다 공무원, 선출직이나 임명직, 늘공이 늘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신 분들, 뭐 행시나 9급이나 7급이나. 근데 이 어공분들은 뭐 행사장 가고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하니까 만나면 지역 주민들이 힘들다, 추석을 어떻게 세냐,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냐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당장 시급한 불을 꺼야 돼. 보고가 올라가고 하면 거기 중앙정부에 계시는 늘공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상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 늘공분들은 공무원을 여기서 이번 정권에 끝낼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을 할 건데 본인이 국가 재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파급력이 너무 커서 안 된다 해가지고 어공과 늘공이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차 재난지원금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다만 방식이 하위 50%만 지원이 되던가 혹은 비대면 측면에서 온라인으로만 쓸 수 있게 나오던가 뭐 이런 방식이 나오고요.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지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가장 편한 게 이제 뭐 공무원들 그 봉급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의원이 있고. 있었죠? 네. 공무원은 국민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고소득자들 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특별세를 걷어가지고 뭐 세수를 충당하자는 의견이 이유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국가가 자금을 푸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낙수 효과가 네. 이제 그 원리였다면 지금 직수 효과, 직수 효과가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기와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일 동안 무려 10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철원군 김하읍 생창리 마을. 강물이 2번이나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19채가 침수됐습니다. 수해가 난 지 보름 남짓 지난 20일, 마을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7,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덕분입니다.
20일 오후 현재 철원군이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93%.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민간시설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그렇죠. 봤던 곳이 예. 철원이죠. 철원이죠. 맞습니다. 예.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여기.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 거기 봉사활동 오신 분이 여기 가셨는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예, 이길리 쪽은 아예 지난 22일까지 아예 이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갔고 그 이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네. 철원의 그 농민들은 거의 대농으로 그렇죠. 됐잖아요. 철원 평야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잖아요. 이게 뚝이 무너졌는데 가보지도 못했다. 아, 노는 아예. 네, 가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원봉사자 발길이 또 꾸몄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철원군에서도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럼요. 집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지만 농작물 피해는 아예 손도 못 대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강이 넘쳤다기보다는 사실은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한탄천이라든지 또 지류 하천들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철원이라는 동네가 평평해요. 비가 너무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농경지하고 마을하고 강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천하고. 우리 갔던 마을 중에 한 곳은 두 번 이제 두 번 침수가 됐죠. 두 번 침수가 한 번 쫙 빠졌다가 네, 다시 또 침수가 됐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앞이 무슨 이제 피해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배를 타고 나가셨대요. 아, 네. 대피소까지. 네, 대피소까지. 아.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치인들이 이제 수해복구 봉사를 또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이제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정치시니까 정치권에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네. 장화를 다 새 것만 신고 오시죠?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가지 이제 가는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중앙당 차원에서 거물급이 가니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혹은 네. 그 당직자들 다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역 당협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역 당협에서 갈 때도 그 현직이나 뭐 원애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가서 근데 눈살을 찌푸리는 게 사진 찍기에 엄청 말문돼 있는 거예요. 네. 이 국회의원 이러고 서 있고. 그렇죠. 예. 이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의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봉사활동 갈 때 사진 찍는 사람이 2-3명이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럼 2-3명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들 때마다 사진을 탁 찍는데 이 목적이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온 의정보고서나 다음 선거에 나오는 선거 홍보물입니다. 네. 의정보고서하고 선거 홍보물을 사진을 아예 못 실게 해야 돼요. 너무나 패단이 많아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기자분들도 보도자료가 와가지고 누구 일정이 있다면 같이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 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은 또 이해해 주시겠죠. 이런 면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게 네. 사실은 그 거물급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야 되는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치인들이 가서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때도 많은 분들 왔다 갔잖아요. 예, 예.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조금 더 뭐 3일만 할 집중 수색을 조금 더 한 5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서 또 그 유가족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